한국에서 미국 오시는 분들, 한국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만든 백신 맞고 오면 입국 안 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입국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경우만 우선 보면 미국은 미국 정부가 인정한 백신 제품을 맞았을 때만 입국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SK 백신은 아직 미국이 인정한 백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입국이 허용되는 백신은요, 미국에선 파이자,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바라트 바이오테크라는 그 인도 기업 제품 요 5가지 백신만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달 29일 LA 취항을 앞둔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 프리미어가 있습니다. 이 특가 프로모션을 실시한다라고 밝혀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다음 달 31일까지 이코노미석은 최저 87만 원부터 이 인천에서 LA에서 다시 인천으로 돌아가는데 최저 87만 원부터, 그리고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은 최저 154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단 한국발 왕복 항공권에만이 해당이 됩니다. 달러로 한번 바꿔볼까요? 달러로 보면 이코노미석은 610달러 정도. 와, 싸긴 싸죠. 프리미엄은 이코노미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일반 지금 항공사의 이코노미보다 이 프리미엄이 더 쌉니다. 1080불 정도입니다. 이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은 앞에 다리 있는 데가 넓죠. 요건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LA 왔다 가시는 그분들에게는 해당되는 거고, LA 출발표는 왜 세일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와 관련해서 에어 프리미어 측이 밝힌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주 내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LA에서 서울에서 LA 오는 그 비행기표도 얼마에 팔지 발표를 하겠다는 건데요. 에어 프리미어는 특가 세일이 끝난다 하더라도 다른 항공사보다는 반드시 저렴한 저가 항공사로 자리매김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 뉴스고요. 뉴스 중간에 혹시 못 알아들으시는 단어 없으셨어요? 하이브리드 항공사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 하이브리드 항공사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건 이렇습니다. 네, 이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개념 자체는 그렇습니다. 서비스는 대형 항공사처럼, 그런데 가격은 저가 항공사처럼 이라는 겁니다. 실제 이대로만 해준다면 뭐 고객 입장에서는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에어 프리미어가 지금 비행기가 딱 2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탑승 스케줄에서 선택의 폭이 많지는 않겠죠. 참 스케줄 말씀 안 드릴 뻔했네요. 에어 프리미어의 LA 인천 노선의 첫 취항은 다음 달 29일로 예정돼 있는데 인천공항에서 먼저 출발하는 것 기준으로 인천공항에 오후 1시 20분에 출발을 해서 LA 공항에 오전 8시 20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건 같은 날 오전 10시 50분에 LA 공항을 출발해서 인천공항에는 오후 4시 20분, 뭐 하루 다음 날이겠죠. 오후 4시 20분 도착 스케줄입니다. 운항 횟수는요,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래도 주 5회고요. 월, 수, 금, 토, 일 이렇게 주 5회 하루에 한 번씩 있습니다. 혹시 다음에 이거 탈까? 생각이 드시면 각 한인 여행사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겁니다. 스케줄은 나중에 비행기 많아지면 더 물론 선택의 폭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근데 나중에 비행기가 많아져서 커지면 결국은 요금 다른 그 대형 항공사하고 뭐 별 차이 없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항공사나 이제 안 해.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말 나온 김에 이 비행사의 종류가 4가지 있는데 잠시 알아보시고 가실래요? 네, 항공사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FSC, Full Service Carrier, 즉 대형 항공사, 그리고 LSC, Low Cost Carrier, 그리고 저가 항공사를 Low Cost Carrier를 저가 항공사로 하죠. 이렇게 2가지 더해서 또 하나 있습니다. HSC, Hybrid Cost Carrier라고 사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C라고 하나 더 있죠. CC,
카고 캐리어, 즉 화물 항공사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뉜답니다. 지금 에어프리미아 관계자들도 사실은 지금은 비록 하이브리드 항공사로 출발하지만 우리도 결국은 대형 항공사로 갈 거 아니야. 그렇게 돼야지. 라는 생각들 갖고 계시겠죠? 그럼 가격 정상화 되는 건가요? 그러지 마시고요. 규모는 대형, 서비스는 초대형, 가격은 착한 가격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가솔린 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해서 갤런당 6달러대에 곧 재진입할 전망입니다. 이건 평균치를 말한 거고요. 사실 이미 상당수 주유소에는 6달러가 넘은 가격표가 걸려져 있습니다. 특히 어제 상승이 무서웠는데요. 보통 등급의 가솔린, 즉 레귤러 언리디스의 평균 가격이 전날보다 갤런당 12센트나 올랐습니다. 어제 가격 상승폭은 7년 만에 하루 최대 상승폭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지난 98일 동안 계속 하락하다가 최근 7일 연속 반대로 상승했습니다.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LA보다 그래도 좀 싼 편입니다. 갤런당 3달러 75센트가 전국 평균입니다. LA가 많이 비싸긴 하네요. 한국의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이 사람을 체포했는데 체포 당시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한 30g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필로폰 30g? 갖고 있던 게 그냥 이게요.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약 1000회 투약할 수 있는 분에 해당합니다. 와,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을 나락으로 함께 떨어지게 만들 그런 사람이네요. 이런 사람 과연 경찰이 어떻게 잡았을까요? 잘 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잡았냐고요? 사실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경찰들 사실 거의 제보에 많이 의존합니다. 이번 경우는 제보라기보다는 실토랄까? 조금 완화해서 말하면 자백이랄까? 좀 더 완화해서 말하면 진술이라고도 많이 표현하죠. 거꾸로 할까요? 진술? 심하게 말하면 자백? 유치하게 말하면 실토? 여하튼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한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에 이 돈 스파이크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는 걸 받고 나도 같이 투약을 했다라는 이 자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체포영장을 받아서 지난 26일 밤 8시쯤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체포라는 게 범행 현장을 급습해야 이 체포 이후에 기소까지 순조롭게 가는데 그냥 뭐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의 자백을 받았다고 집에서 이 자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체포해봐야 자칫 금방 풀어주게 되거든요. 뭐 증거도 못 찾고 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특정 시간, 특정 장소로 긴급 출동해서 현장 급습으로 체포했다는 겁니다. 그런 거 보니까 진술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소위 자백 받아낸 모양입니다. 그거 진술한 사람은 자신의 형량에 아마 조금 혜택을 받을 겁니다. 아무튼 한국이 마약 청정국은 더 이상 아니네요. 걱정입니다. 자, 그런데 걱정스러운 일이 오늘 하나 더 있네요. 북한이 오늘 이 한미연합훈련이 한창인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동해 이 지역에서는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떠 있는 그 해상이거든요. 북한이 겁도 없이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있는 근방으로 미사일을 쏘았다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도발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국 항공모함 완전히 근처로 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두 발 모두 함경북도 길쭉은 앞바다에 북한 해안 내역에 있는 이 한 무인도로 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동해라는 점에서 방향과 거리만 단순 조정을 하면 미국 핵 항공모함도 겨냥할 수 있는 것이기에 미국 측이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항공모함 참가한 이 항공모함뿐만이 아니라 참가한 이 한미 연합훈련 상황 그 모든 군인들이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놀랐는데
미사일을 이 상황에서 그쪽 방향으로 쏘았다라는 것은 매우 강력한 북한으로서는 무력 시위로 평가됩니다. 북한의 기습 도발에 한국, 미국 군 당국도 많이 놀란 눈치입니다. 예년에도 이 한미연합훈련 직전에 도발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 기간에는 추가 도발은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번에 아주 놀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미 군 관계자들은 연합훈련 계획을 좀 바꿔서 도발에 대한 대응에 나설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이 어렵습니다. 위법 행위를 했는데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우리도 그쪽으로 뭘 쏘면 이게 또 추가 도발의 빌미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해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미사일 시위를 해도 실질적인 보복이 없는 상황이 또 자꾸 반복이 되면 북한은 그렇게 길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협이 더 실질적이고 더 대담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어려운 문제에 나라를 이끄는 분들이 정말로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서 헤쳐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스키 저스키 하면서 바이든이니 난리면이니 난리문이니 이런 싸움할 때가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정가 소식 그러면 하나 더 추가로 전해드릴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년 중임제 개헌안을 2024년 총선에서 국민 투표에 붙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서 책임 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같은 4년 중임제 하자라는 거죠. 이 4년 중임제 얘기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간간히 나오긴 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지금 같은 5년 동안 한 번만 하는 5년 단임제를 선호하세요? 아니면 미국 같은 4년 임기를 2번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세요? 댓글로 의견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이 윤 대통령이 0.7%포인트 차이로 정말 어찌어찌 대통령이 되기는 됐지만 지금 몇 달 동안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권 연장까지 시키지는 윤 대통령이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요? 그래서 그럼 차기는 정권이 교체될 테니까 그러면 차기는 난가? 나지? 그런 생각도 은근히 들었나요? 그러면 2번 해야지 이런 생각했나요?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본질은 하우입니다. 하우. 왓이 아니고 하우. 단임이든 중임이든 이 왓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환율 봅니다. 현재 달러 대비 원화 환율 1442원입니다. 요즘 자고 나면 오르죠? 이 원화 환율이 오늘도 또 올랐습니다. 라는 뉴스 매일 요 정도의 뉴스를 매일 보시죠. 그렇지만 한눈에 쫙 좀 펼쳐보시지는 못하셨죠? 자, 한눈에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1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서 그때부터 보여드립니다. 네, 보세요. 이 환율 1년 전이 2011년 9월 31일에 1187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201원으로 올랐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1월에 1196원, 4월에 1235원, 5월에 1290원, 7월에 1319원, 9월에 1363, 또 9월, 이때 9월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번 9월달. 9월 2일에 1363원이었다가 며칠 만이 6일에 1378원, 13일에 1394원, 15일에 1399원, 22일에 1404원, 바로 하루 만에 1423원, 또 26일에 1431원, 28일에 1442원 이렇게 한 달에 팍팍팍 과거에는 몇 달, 몇 년 만에 오를 게 9월에는 하루 이틀 만에 팍팍 올랐습니다. 얼마나 매일 환율이 오르는지 한눈에 보셨는데 몇 가지 공부 조금 하고 가실래요? 우선 뉴스에서 매일 환율 하는데 이 환율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도되는 환율은 매매 기준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송금, 수금, 달러 환전, 원화 환전 시의 환율이 모두 다 다릅니다. 종류가 다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송금, 즉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보낼 때 환율이 있고, 또 받을 때 환율이 있고, 한국에서 받을 때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은행에 가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주세요. 나 달러 살게요. 할 때 살 때, 또 이제 달러를 갖고 가서 나 원화로 바꿀래요. 달러 팔 때. 이 다 다릅니다, 환율이. 그래서 이제 또 매매 기준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매매 기준율을 한 뉴스에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스에서 듣고 환율이 오늘 얼마입니다. 라고 이 얘기를 듣고 은행 가서 잽싸게 가서 환율이 오늘 좋으니까 한국은 돈 좀 붙여야지 하고 그 환율 생각하고 갔는데 붙이는 돈 보니까 또 그게 아니고 한국에서 받은 사람 얘기 들으니까 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신 경우가 많을 겁니다. 미주 한인들의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이제 반대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뉴스에 나오는 환율은 매매 기준율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또 이 매매 기준율이라는 게 뭐냐? 매매 기준율이란 은행이 달러를 구해온 원가를 말합니다. 아이고 슬슬 골치 아프기 시작하시죠? 자,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매매 기준율로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00원입니다 라고 뉴스가 나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얘기는 은행이 달러를 이제 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사왔는데 그때 이 구입 원가의 평균을 말하는 겁니다. 오전에는 1달러당 1,010원에 샀기도 했고, 오후에는 1달러당 990원에 사기도 했고,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샀는데, 그거를 평균을 냈더니 1,000원이더라. 그래서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입니다. 이렇게 뉴스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슬슬 하이라이트로 갑니다. 환율은 그럼 언제까지 오를까요? 달러 현상이, 달러 강 현상, 다시 말해서 요즘 뉴스에서 강달러 얘기죠. 어느 뉴스에서는 킹달러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는 한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는 어렵다가 결론입니다. 그럼 강달러 현상은 왜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국의 대폭적인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 내 달러가 미국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한국 내 달러가 줄어드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국내외의 불안 요소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결국은 달러 매입을 유도하는 겁니다. 안전자산, 늘 언제나 결국은 달러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골치 그만 아프게 결론으로 바로 갑니다. 결론! 원달러 환율이 하락 기조로 바뀌려면 뭐가 필요하나입니다. 자,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게요. 금리 인상이 중단되거나 인상폭이 지금 같은 0.75 이런 게 아니라 0.25% 정도 그렇게 높아지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유럽의 에너지 공급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 예를 들게요. 러시아 전쟁으로 에너지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게 최소한 더 악화되지 않거나 더 좋은 건 러시아가 정신 차리는 거죠. 하나 더 있죠. 중국의 경기 부양이나 중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 등도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국은 대규모 달러 보유국입니다. 이런 중국의 경기가 좀 살아나주거나 중국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달러가 그쪽으로 좀 유입되면 달러 가치 상승을 조금은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희망사항도 올해 안에는 쉽지 않고요. 연말 이후에나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 진, 감, 레. 연말까지만 좀 우리 함께 참읍시다. 마치겠습니다.